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 방금 해주신 것처럼 운영개발팀 ML 엔지니어 천재윤이라고 하고요. 오늘 아마도 보시는 분들이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셨을 만한 좀 후킹한 제목을 가지고 오게 됐는데 이 헤어져서 팝니다. 이게 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꾸며낸 제목이 아니고 지금 당근에서 이제 성행하고 있는 전문 판매업자들의 게시글 제목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 판매업자 게시글들을 저희 운영개발팀에서 LLM과 인베딩 유사도를 어떻게 잡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오늘 발표해서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름만 먼저 말씀드렸는데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려보면요. 저는 IO라고 불리고 있고요. ML 기술을 활용을 해서 당근을 안전하게 지키고 운영을 자동화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사기나 전문 판매업자와 같은 좀 크리티컬한 어뷰징들을 잡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자칭, 타칭, 당근보안관, 어뷰저 전문가라고 불리고 있는데 제가 슬랙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모지 3개를 가져오고 와봤습니다. 해머랑 해골이랑 경찰관입니다. 이걸 보시면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유추가 될 것 같아서 붙여놔 봤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의 목차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떤 게 문제여서 그 방법을 생각을 해냈는지 문제의식을 말씀을 드리고 기존까지 하려고 해결을 해왔던 해결 방안과 이 해결 방안의 한계점 그리고 새로운 해결 방안 이 해결 방안을 적용을 했을 때의 성과 그리고 오늘 발표를 랩업을 하는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의식 어떤 게 문제였을까? 다음 장표를 보면은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당근을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홈피드가 도배가 되는 일들이 올해 상반기 들어서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눈물을 머금고 판다는 게시글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까워서 싸게 판다. 뭐 많이 사서 싸게 판다.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 요런 이제 게시글들이 전국적으로 피드에 도배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배하는 어뷰저들을 저희는 전문 판매업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전문 판매업자가 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뒤에서도 계속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당근 중고거래 서비스는 사용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쓸모가 있는 물품들을 내 동네 이웃들과 저렴하게 판매하고 나누는 곳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문 판매업자들은 이 정의에 반하게 사업체를 보유하고 물품을 반복 판매하거나 혹은 계정이나 게시글 채팅을 대량으로 생성해서 전국적으로 이 컨텐츠들을 도배를 하거나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보안을 우회를 한다든지 매너 온도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이득을 취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판매를 해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전문 판매업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매체 기사화까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친 선물로 샀는데 헤어져서 싸게 팝니다. 요런 레파토리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왜 또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원래는 굉장히 싼 물품을 오픈마켓에 70만 원, 뭐 90만 원 이렇게 비싸게 올려놓고 그 가격을 캡처를 한 다음에 당근에서 조금 싸게 판다고 올려서 마진을 떼먹는 행위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거를 받으면 퀄리티는 굉장히 낮은데 비싼 돈을 준 것처럼 이제 사기로 인식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고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좀 빠르게 많이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반영하듯이 전문 판매업자에 대해서 사용자 신고도 2024년에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기존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었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용자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보안이나 네트워크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디벨롭을 하고 있고 사용자 행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컨텐츠를 학습을 해서 슈퍼바이스 러닝 모델이 탐지를 하도록 만들어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용자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는 앱 단의 보안 정책을 강화한다든지 비정상적으로 들어오는 네트워크를 차단을 하거나 요청을 위변조해서 보내는 업자들도 있었거든요. 요 구간을 탐지를 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서울에서 동네 인증을 했다가 1분 뒤에 부산에서 동네 인증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제한하는 로직들을 디벨롭하고 있었고, 사용자 행위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게시글을 쓰거나 뭐 채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 컨텐츠 패턴을 학습을 하는 슈퍼바이스 러닝 모델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슈퍼바이스 러닝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슈퍼바이스 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라벨링된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 라벨링된 데이터를 저희는 당근 서비스라고 하는 저희 운영 자회사와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당근 서비스는 저희와 관련된 서비스 운영 전반을 담당해주고 계신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고, 되게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근 서비스와 함께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냐면, 당근 사용자와 운영개발팀, 저희 팀에서 개발한 로직이 신고를 만들면 이게 당근 서비스로 들어가서 CS 센터라는 툴에서 수락을 하거나 거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수락한 데이터는 포지티브로, 거부한 데이터는 네거티브로 라벨링이 돼서 슈퍼바이스 러닝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이 되고요. 이 모델이 학습을 해서 다시 신고를 생성을 하면은 이게 다시 당근 서비스 분들한테 가서 운영 처리를 하게 되는 이런 자동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슈퍼바이스 러닝의 한계점들이 점점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계점인지 3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 슈퍼바이스 러닝의 근본적인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라벨링 되기 전까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발견돼서 신고돼서 수락되기 전까지는 학습 데이터에 반영을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학습을 하는데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한다고 해도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전문 판매업자라는 이제 집단을 잡고 싶은데 이 집단이 하나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내부에는 여러 가지 집단들이 있는데, 이 패턴을 데이터 전문 판매업자라는 하나의 라벨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슈퍼바이스 러닝 모델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한계점들을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새로운 패턴들이 나타날 때마다 왼쪽처럼 당근 서비스 분들이 매일매일 이런 패턴이 나타났다 공유를 하고 이거를 신고 처리를 해주시는 과정을 겪고 있었는데, 이 과정이 이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당연히 모델에는 반영이 안 되게 되고 모델은 신고를 못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사용자 신고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그래서 작성을 하고 12시간 정도 뒤에 공유가 됐는데, 이때 사이에 사용자 신고가 6건이나 인입이 된 상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패턴이 너무 빠르게 바뀌더라.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양말 업자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나이키 양말을 파는 거를 발견을 해서 일괄 처리를 했더니, 제재한 다음에 30분 정도 지나니까 제목을 완전히 바꿔서 게시글을 다시 다량으로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업자네 하고 잡았더니 바로 1분 뒤에 모두 드릴게요. 드니드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단어를 쓴 거거든요. 이렇게 바꿔버림으로써 이 게시글들의 어떤 수락된 데이터를 다량으로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케이스 상황이 이제 점점 많이 발생을 하게 됐고, 마지막으로는 전문 판매업자라는 게 사실 전문 판매업자라고 보고 있지만 이 안에는 가품을 파는 업자들도 있고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업자들도 있고 컴퓨터를 파는 업자들도 있는데, 얘네들을 그냥 한데 모아다가 전문 판매업자라고 이렇게 해버리니 슈퍼바이스 러닝 모델이 잘 성능이 계속 하락하는 문제점들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2가지 새로운 해결 방안을 도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사 컨텐츠 탐지 로직과 LLM을 통한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이 각각의 한계점을 어떻게 해소했는지 일단 장표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발견되기 전까지 데이터에 반영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유사 컨텐츠 로직을 도입을 함으로써 좀 개선을 했고요. 학습에 다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은 LLM 로직을 통해서 개선을 했고, 전문 판매업자 집단 안에 여러 가지 집단이 있다는 점은 2가지 로직 다 조금씩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 컨텐츠 탐지 로직부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사 콘텐츠 탐지 로직은 사실 이제 임베딩을 활용해서 유사한 것들끼리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탐지를 하는 로직인데, 요 임베딩을 만드는 부분보다는 이 전반적인 플로우를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 파이프라인 설계를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컨텐츠가 생성이 됐을 때 이거를 임베딩으로 생성을 해서 파인콘이라는 벡터 DB에 저장을 했다가 저희가 알림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따로따로 떼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각 서비스, 뭐 중고거래나 동네 생활 같은 곳에서 컨텐츠가 생성되거나 수정될 때마다 카프카 이벤트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서버에서 그 토픽을 구독을 하고 있다가 이벤트가 발행이 되면 컨숨을 하게 되고, 이벤트에 담긴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만 임베딩을 만드는 데 필요한 피처들은 또 몇 개가 따로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제목이라든지 내용 같은 거를 따로 뽑아다가 가공을 하는 작업을 저희 팀 서버에서 하게 되고요. 이렇게 가공한 데이터로 따로 떠 있는 임베더 서버를 호출을 하면은 이 임베더 서버 안에 임베딩을 생성하기 위한 따로 별도로 학습된 모델이 떠 있어서 임베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임베딩을 저희는 파인콘이라고 하는 상용 벡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 종류에 따라서 다른 네임스페이스를 설정을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중고거래 게시글이다, 동네생활 게시글이다 하면은 각각의 임베딩을 다른 네임스페이스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파인콘 내부 로직에 따라서 이렇게 적재한 임베딩에 대한 클러스터를 만들어 주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클러스터가 저희가 설정한 기준 이상의 크기를 가지게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유사한 컨텐츠가 2개 정도만 생겨도 나는 다 알림을 받고 싶어 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저희 서버에서 그 파인콘의 클러스터가 생겼다는 내용을 받아다가 슬랙에다가 모니터링을 쏘게 되고, 혹은 그 내가 검사하고 싶은 컨텐츠를 앵커 삼아서 검사하고 다량 신고 수락을 지원하는 어드민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활용하는 부분을 좀 더 예시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요 왼쪽에 있는 캡처가 실제 저희가 슬랙에서 받고 있는 모니터링 알림이고, 오른쪽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어드민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왼쪽은 뭐 자주 보셨을 것 같긴 하지만 무선 청소기 전문 판매업자들이 올리는 사진이 유사한 사진이 65개나 생겨서 그룹이 생겼다는 알림을 받은 거고요. 밑에는 유사한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들이 12개나 생겼다라고 해서 알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알림을 받아서 어드민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각각의 게시글 컨텐츠 이미지나 텍스트나 아니면 컨텐츠 전체에 대해서 앵커로 삼아 검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탑 K 50개를 가지고 와라 해서 불러오게 되면은 어떤 게 불러와지냐면, 요 지금 보이는 앵커를 통해서 불러오면 요렇게 불러와지게 돼요. 그래서 이 되게 눈부신 형광색들 테두리가 제가 친 게 아니고 업자들이 쳐놓은 테두리거든요. 업자들이 이미 이미지로 탐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우회를 하기 위해서 색깔을 다르게 바꿔가지고 이미지를 변형을 시킨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임베딩을 만들므로써 이미지를 어느 정도 추상화해서 가지고 있게 되고, 그래서 앵커 이미지와 다른 색깔의 테두리나 아니면 열화된 이미지를 사용을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스코어로 유사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당근 서비스 분들이 얘네는 어뷰징이야 라고 판단을 하면은 전체 선택을 해서 신고 수락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사 컨텐츠 탐지 파이프라인을 도입을 함으로써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한계점을 좀 개선을 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발견하거나 아니면 사용자들이 발견해서 신고를 넣어주기 전에 일단 비슷한 컨텐츠의 게시글들이나 뭐 다른 컨텐츠가 올라오면은 선제적으로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학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아서 데이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도 저희가 개선을 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유사 컨텐츠 로직에서 아직도 한계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뭐 거래 완료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프티콘 이미지들은 사실 되게 일반적인 이미지나 컨텐츠들이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서 지금은 이 유사 컨텐츠 로직을 통해서 자동 신고나 자동 신고 수락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LLM을 통한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을 저희가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그래도 간단하게 제로샷이나 퓨샷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그래서 제로샷은 그냥 퀘션 하나를 주고 얘가 기야 아니야? 라고 물어본 다음에 모델이 앤서를 내리는 거를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은 이그샘플 몇 개를 주는 거죠, 적게. 그래서 이 이그샘플 맞아, 얘는 아니야, 얘는 맞아. 그러면 지금 주는 이그샘플은 맞을까? 하고 모델한테 물어보면은 모델이 얘는 맞는 것 같아 라고 앤서를 주면 이게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LLM을 가지고 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세 가지를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퓨샷을 시도를 해봤고, 제로샷을 시도를 해봤고, 자동으로 생성된 프롬프트를 통한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을 마지막으로 시도해서 이 내용이 실제 프로덕션에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시도부터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했을 때는 업자들의 게시글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타이틀만 제공을 했는데 못 써서 저렴이 내놓는다. 청소기 당근해요. 얘는 문제가 있어. 자, 사용 안 한 청소기 저렴이 올려요. 얘도 문제가 있어. 근데 물걸레 청소기 기기명, 얘는 문제가 없어. 라고 했을 때 디베아 청소기 거치대 나눔합니다. 얘는 문제가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은 LLM이 이제 대답을 해주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 되게 빠르게 한계점을 발견을 했어요. 어떤 한계점이냐면 아까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한계점이랑 비슷한데, 전문 판매업자 내부에 되게 다양한 집단들이 있고 이 집단들이 다른 패턴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퓨샷을 위한 이그샘플을 뽑을 때 어떤 이그샘플을 뽑아야 각 집단을 잘 표현할 수 있을지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퓨샷의 근본적인 한계점이 이제 슈퍼바이스 러닝이랑 비슷하게 내가 제공을 한 이그샘플 외의 추론을 잘 못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아까 그림이랑 동일한데 뭐 가품을 판매한다고 하면은 루이비통 고급 가죽 벨트 이런 이그샘플을 찾아서 제공을 했어야 했고, 건강기능식품은 자꾸 먹지 않아서 판다는 애들이 많아서 먹지 않아 올려요라는 이그샘플을 뽑아서 제공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빨리 제로샷으로 가자 하고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을 좀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동작을 하려면 어떤 문제를 너가 LLM이 풀어야 되는지 좋은 설명을 제공을 해야 되고, 앞서서 말씀드린 퓨샷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전문 판매업자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추상화된 레벨에서 설명을 해줘야 내가 전문 판매업자 게시글 하나를 그냥 던져줬을 때 그 게시글이 전문 판매업자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인간이 그러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너무 많이 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을 저희가 찾게 됐어요. ML 엔지니어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과정 자체를 좀 자동화를 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굉장히 강했고요. 또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한계점이라기보다는 저희의 직관이었는데, 인간도 전문 판매업자 게시글을 보면 이전에 전문 판매업자 게시글을 생각을 해보고 얘랑 비슷한 것 같아 라고 추론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LLM이 이거를 굉장히 잘 모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직관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다음 단계로 또 빠르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자동으로 생성된 프롬프트로 제로샷을 해보자,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적용을 해봤는데 이 접근법은 저희가 2스테이지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1스테이지는 인간이 하듯이 맥락을 쌓고 특징을 이해하는 행위를 모방을 하도록 시켰거든요. 그래서 게시글들을 좀
제공을 하고 LLM이 전문 판매업자 게시글의 특징을 직접 뽑아내도록 했어요. 그리고 스테이지 1에서 뽑힌 특징들을 스테이지 2 프롬프트에 그대로 밀어넣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전문 판매업자 게시글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거를 스테이지 2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림으로 조금 보여드리면 일반 사용자 게시글 한 100건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전문 판매업자라고 분류가 된 게시글도 100건 정도면 충분했어요. 그래서 이 100건을 주고 프롬프트의 지시사항으로 정상과 위반을 구별하는 특징을 요약을 해봐. 그리고 품목이나 특정 키워드, 특정 패턴은 무시를 하고 장문 스타일에 좀 집중을 하고 너무 스페시픽하지 않게 추상화된 레벨에서 특징을 뽑아내야 해 하고 지시를 했거든요. 요 프롬프트는 좀 길어서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펜딕스에 붙여놨으니까 자료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렸을 때 뽑혀져 나온 특징을 좀 바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문 판매업자의 특징이라 함은 이모지를 많이 쓴다. 그리고 특수문자를 많이 쓴다. 이렇게 뽑아줬고 그리고 굉장히 긴급하고 급박한 척한다. 이런 표현, 이런 특징들도 뽑아줬고요. 상품 설명을 모호하게 써서 사람들을 호도한다. 그리고 대량 판매, 대량 세일을 반복적으로 언급한다. 이런 특징을 추상적으로 뽑아줬어요. 그리고 일반 사용자의 게시글은 당연히 다 반대되게 뽑아줬겠죠. 그래서 이렇게 뽑은 특징들을 스테이지 2 프롬프트에 바로 밀어넣고 지금 들어오는 신규 게시글에 대해서 이 특징에 기반을 해서 얘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true냐 false냐를 내려라. 그리고 이유도 같이 내려줘 라고 지시를 했어요. 이 프롬프트는 저희가 뭐 엔지니어링을 따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장표에서 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스테이지 1에서 그 뽑아낸 캐릭터리스틱스를 그냥 바로 여기 변수로 집어넣어 놓고 그냥 true를 내뱉거나 false를 내뱉거나 true를 내뱉을 때는 이유를 같이 줘 하고 타이틀이랑 컨텐츠만 주어주는 굉장히 간단한 프롬프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실제 예시로 조금 보여드리면요. 타이틀을 추석 때 선물로 받은 무선 청소기를 주고 이 게시글의 제목이 나눔합니다 였어요. 굉장히 뜬금없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프롬프트 스테이지 2의 프롬프트가 내린 아웃풋이 뭐였냐? 리설트는 true고 왜냐하면은 나눔합니다는 너무 모호한 언어고 스페시픽한 디테일이 적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싸게 판매합니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앞에서 뽑은 특징들과 부합하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별을 해줬어요. 그래서 얘는 신고가 됐고 저희가 수락을 해서 전문 판매업자로 제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완전 자동화를 하고 싶은 니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자동화를 하고 있냐면 어드민에서 내가 LLM을 통해서 그 탐지하고 싶은 대상들을 선택하고 피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스테이지 1 프롬프트와 2 프롬프트를 설정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이 주기를 얼마나 자주 돌릴 것인지 설정을 가능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그림으로 또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전문 판매업자를 잡는다고 했을 때 수락 게시글 한 100건 거부 게시글 100건 정도를 가지고 스테이지 1 프롬프트를 나는 30분마다 돌릴 거야. 그래서 30분마다 돌리면 캐릭터리스틱스가 뽑혀져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아웃풋을 스테이지 2에다가 그대로 변수로 넣어놓고 스테이지 2는 카프카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벤트가 발행이 될 때 그거를 받아서 만약에 true가 내려오면은 신고를 생성해서 수락하는 파이프라인을 설계를 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로샷 with auto generated prompt가 supervised learning의 한계점을 어떻게 개선을 했냐. 일단은 굉장히 추상적인 레벨에서 특징을 뽑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특징들이 조금씩 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라벨링된 데이터가 필요했지만 100건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패턴이 나타났을 때에도 슈퍼바이스 러닝보다는 빠르게 업데이트 주기를 가져가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성과가 어떻게 났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과도 빨리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사실 이 로직을 넣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8월 19일 날 넣었거든요. 그래서 약 한 달간
데이터를 가지고 매트릭을 계산을 했고 프리시전 리콜 계산 방법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유니크로 신고한 계정 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LLM 로직을 넣은 시점부터 좀 봤을 때 적게 신고할 때는 한 유니크 계정 500개, 많이 신고할 때는 2,000건 정도 계정을 전문 판매업자로 신고를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 요것들은 이제 LLM만 신고를 했던 건 아니고 LLM이 신고했거나 유사 컨텐츠 로직이 신고했거나 아니면 둘 다 신고를 만들었거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시전은 유사 컨텐츠 로직은 지금 신고를 생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제 그룹이 만들어졌을 때 모니터링 알림이 오면은 당근 서비스에서 보고 눈으로 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100%에 가까운 프리시전이 나오고 있고요. LLM 로직은 자동 신고를 생성을 하고 있는데 프리시전이 한 70%에 육박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높은 프리시전이 나와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전체 제재된 전문 판매업자 중에 요번에 넣은 LLM 로직과 유사 컨텐츠 로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살펴봤을 때 21% 정도가 LLM이 신고를 한 거, 그리고 9.1% 정도가 유사 컨텐츠 로직을 통해 모니터링을 해서 탐지를 한 전문 판매업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타에는 사용자 신고도 있고 뭐 키워드 기반의 룰베이스도 있고 다른 로직들도 있는데, 저희의 목표는 이 주황색과 파란색 파일을 더 넓혀서 더 빠르게 선제적으로 탐지하는 거를 목표로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 앞에서 문제인식에서 사용자 신고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도입을 했을 때 점점 하락하는 추세를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다만 이게 지금 그대로 시계열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건에 의해서 늘었다가 준 거일 수도 있어서 일단 지금은 하락했다는 거에 약간 기쁨을 잠깐 느꼈다가 하락한 상태를 계속 꾸준히 유지하는 거를 목표로 가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한테도 이 정도 임팩트를 미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LLM을 쓸 때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호출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호출 비용도 좀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요거는 9월 한 달 동안의 호출 비용을 가지고 온 건데, 지금 메인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모델이 GPT-4랑 4o 미니예요. 근데 저희가 중고거래 게시글이 생성되거나 수정될 때마다 모두 태우는 거는 아니고 저희 내부 로직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한 다음에 태우고 있어서 한 달 동안 약 13만 건 정도의 호출이 있었고, 이게 한 545불 정도의 비용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전문 판매업자 21% 정도 잡으면서 545불? 싼데? 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성공적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과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좀 빠르게 한 30분 정도 쭉 발표를 드렸는데 오늘 발표를 좀 리캡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대량으로 생성되는 빠르게 변화하는 업자들의 게시글이 2024년 들어서 갑자기 급증하는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이 문제를 인지를 하고 나서 탐지하기 위한 슈퍼바이스 러닝 모델이 이미 있었지만 한계가 있어서 잘 잡아내지 못하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유사 컨텐츠 로직과 제로샷 with auto generated prompt라는 방법을 고안을 해서 도입을 했고, 유사 컨텐츠 로직 도입을 하고 나서는 신고가 수락되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의의가 있고요.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나서는 적은 수의 라벨링 된 데이터로 유연하게 패턴을 탐지할 수 있다는 개선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 아까 전에 스테이지 1 프롬프트를 제가 뒤에 어펜딕스에 붙여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가시면은 프롬프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사용한 그대로 붙여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사용해보시고 싶으시면은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해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